이거 나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사기꾼이에요. 사람들 돈 빼먹고 튄 사기꾼이라고요. 10년 전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사기꾼이 지금 이 장례식장에 상주로 앉아 있습니다. 나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죽었다고 들었는데 장인수는 빗물에 젖은 부고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고명수라는 이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지만 확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부고장에 적힌 상주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거든요. 마치 오래된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10년 전 인수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믿었던 사업 파트너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었어요. 집도 가족도 심지어 자존심까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 배신자는 최기석이라는 남자였고 사기 사건이 터진 후 실종되었다가 결국 사망 소식이 들려왔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 부고장을 받았을까? 인수는 고개를 저으며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검은 양복은 10년 전 마지막 법정에 섰을 때 입었던 바로 그 옷이었어요. 그 후로는 입을 일이 없었거든요. 누가 초대해 줄 자리도 갈 곳도 없었으니까요. 장례식장 로비에 들어서자 국화꽃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인수에게는 달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쓸쓸하고 무거운 냄새로 느껴졌습니다. 조문객들의 낮은 속삭임 사이로 걸어가면서 인수는 자신이 왜 여기 왔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혹시 고명수님 빈소가 저쪽 끝에서 두 번째 방입니다. 안내를 받고 걸어가는 동안 인수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늘어선 빈소들마다 슬픔이 가득했어요. 어떤 곳에서는 울음소리가, 어떤 곳에서는 경을 읽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인수는 문득 자신의 장례식을 생각해 봤어요. 과연 누가 와줄까 싶었거든요. 빈소 입구에 도착했을 때 인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조의장을 꺼내 들고는 있었지만 정작 고명수가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 그냥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조문객들이 줄을 서서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수도 그 뒤에 섰어요. 앞사람이 절을 하는 동안 인수는 영정사진을 바라봤습니다. 80대로 보이는 노인의 온화한 얼굴이었어요. 어디선가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상주석을 바라본 순간 인수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검은 한복을 입고 앉아 있는 남자가 고개를 들었거든요. 그 얼굴을 본 순간 인수는 숨이 막혔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죽었다고 들었는데,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최기석이었습니다. 10년 전 인수에게서 3억 원을 가로채고 투자 사기를 벌인 바로 그 남자였어요. 인수의 가족을 파산시키고 아내 정혜와 딸 서연을 떠나게 만들었던 장본인.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봤을 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사라졌던 그 남자가 지금 여기 상주석에 앉아 있다니요. 인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의장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쿵쾅거리고 목구멍이 메말랐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분노와 원망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거든요. 왜 하필 여기서, 왜 하필 지금, 기석도 인수를 알아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기석의 얼굴에 잠깐 놀라는 표정이 스쳤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처럼 말이에요.
그 순간 인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10년간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거든요. 아내가 집을 나갈 때 흘렸던 눈물, 딸이 아빠 때문에 창피해라고 말했던 그 목소리, 빈집에서 혼자 보냈던 수많은 밤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이 자식이. 인수는 소리치며 조이장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하얀 종이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빈소 안에 울려 퍼졌어요. 조문객들이 모두 놀라서 뒤돌아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이 여기 왜 있어요? 죽었다고 했잖아요. 인수의 목소리가 빈소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기석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인수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10년 전 일을 잊었나요? 내 가족이 어떻게 됐는지 알기나 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기나 하냐고요. 장례식장 직원들이 급히 달려왔어요. 조문객들도 웅성거리며 인수를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는 미친 사람인가 봐라고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으려 했어요. 놓아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사기꾼이에요. 사람들 돈 빼먹고 튄 사기꾼이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인수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장례식장에서 소란을 피우는 이상한 사람일 뿐이었거든요. 기석은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고개만 더 깊이 숙였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인수는 장례식장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때렸지만 인수는 그것조차 느끼지 못했어요.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가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었거든요. 빗물에 젖은 채로 장례식장 밖에 서 있던 인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자니 너무 일찍이었고, 그렇다고 이대로 있을 수도 없었어요. 마음은 여전히 뒤죽박죽이었습니다. 기석이 살아있다는 충격, 그리고 고명수라는 이름에 대한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돌아보니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우산을 들고 서 있었어요. 장례식장에서 봤던 조문객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소란을 피워서.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 고명수 씨를 잘 아셨나 봐요? 아까 그 상주분한테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걸 보니까요. 인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사실 고명수라는 분이 누구신지. 아, 그러세요? 저는 같은 동네에 살던 박철민이라고 합니다. 고명수 어르신과는 오래된 이웃이었어요. 박철민은 우산을 기울여 인수에게도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었거든요. 고명수 어르신이 치매를 앓으시면서도 유독 한 이름만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무슨 이름이요? 장인수라는 이름이었어요. 혹시? 인수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네, 제가 장인수입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럼 어르신이 왜 그렇게 아저씨 이름을 부르셨는지 아세요? 정말 신기했거든요.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셨는데 장인수라는 이름만큼은 하루에도 몇 번씩 부르셨어요. 인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모르는 노인이 자신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그것도 치매에 걸린 상태에서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박철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어르신 간병을 몇 년 동안 해준 사람이 바로 아까 그 상주분이었거든요. 최기석이라는 분이었는데. 뭐라고요? 인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기석이 고명수를 간병했다고요? 도대체 왜요? 네, 정말 정성스럽게 돌봐드렸어요.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약도 챙겨드리고 밤낮 없이 돌봐드렸습니다. 친아들보다 더 잘해드렸어요.
그런데 아저씨는 그분을 아시나 봐요? 인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기석이 왜 고명수를 돌봤을까요? 그것도 몇 년 동안이나 말이에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이라면 그럴 이유가 없었거든요. 혹시 고명수 어르신에게 가족이 있었나요? 글쎄요, 자식들은 있었는데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최기석이라는 분이 돌봐드렸던 것 같아요. 참 의리 있는 분이었죠. 박철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계속 장인수라는 이름을 부르셨어요. 마지막에는 인수야, 미안하다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인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 고명수가 자신에게 미안하다고 했을까요? 자신은 그분을 모르는데 말이에요. 혹시 어르신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세요? 젊었을 때는 사업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부동산 관련 일이었던 것 같은데 자세한 건 잘 모르겠네요. 박철민과 헤어진 후 인수는 비를 맞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고명수라는 노인이 왜 자신의 이름을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왜 기석이 그분을 돌봤을까요? 모든 것이 수수께끼였습니다. 집에 도착한 인수는 젖은 옷을 갈아입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텅 빈 집은 여전히 적막했어요. 아내와 딸이 떠난 후로 줄곧 그랬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살면서도 익숙해지지 않는 고요함이었거든요. 문득 창고에 쌓여 있는 오래된 물건들이 생각났습니다. 아내가 떠날 때 가져가지 못한 것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정리하지 못한 것들이 상자에 담겨 있었어요. 한 번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인수는 창고로 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들 사이에서 어머니의 물건이 담긴 상자를 찾았어요. 상자를 열자 오래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어머니가 쓰시던 화장품, 낡은 옷가지들, 그리고 사진첩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첩을 펼쳐보니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그런데 한 장의 사진이 인수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노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희미한 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30년도 더 된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의 얼굴을 자세히 보는 순간 인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고명수였습니다. 오늘 장례식장에서 봤던 영정사진 속 그 노인이 분명했어요. 젊었을 때의 모습이지만 틀림없었습니다. 어머니와 고명수가 함께 찍은 사진이라니요. 인수는 사진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고명수를 알고 있었다고요? 그럼 자신도 어렸을 때 고명수를 만났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뒤적거리다가 또 다른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린 인수가 그 노인의 무릎에 앉아 있는 사진이었어요. 고명수가 어린 인수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게 뭐지? 인수는 중얼거리며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맞았어요. 그럼 어렸을 때 고명수와 친했다는 뜻인가요? 하지만 왜 기억이 나지 않을까요?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인수야, 내가 알아야 할 일들이 있어.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혹시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였을까요? 인수는 밤새 사진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와 고명수, 그리고 어린 자신이 함께 있는 사진들이 여러 장 더 있었어요. 마치 가족 사진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새벽이 되자 인수는 결심했습니다. 기석을 다시 만나야겠다고 말이에요.
고명수와 자신의 관계, 그리고 기석이 왜 고명수를 돌봤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10년 전의 일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이틀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인수는 결국 기석을 찾아 나섰습니다. 어디서 살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장례식장 근처를 돌아다녔어요. 다행히 박철민에게서 들은 대로 기석은 고명수가 살던 집 근처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래된 다세대 주택 2층, 좁은 원룸이었어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던 인수는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어요. 기석이 나타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봤을 때와는 달리 많이 야윈 모습이었어요. 검은 한복 대신 낡은 회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마주 봤어요. 들어와. 기석이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피로가 깔려 있었어요. 인수는 망설이다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정말 좁았어요. 책상 하나, 침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고명수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앉아. 기석이 의자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인수는 앉지 않고 서 있었어요. 아직 기석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었거든요. 왜 왔어? 당신이 왜 고명수 어르신을 돌봤는지 알고 싶어서요. 그리고 인수는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와 고명수가 함께 찍은 그 사진이었어요.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기석은 사진을 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알게 됐구나. 뭘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앉아. 긴 이야기야. 인수는 마지못해 의자에 앉았습니다. 기석은 창문 쪽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10년 전 일부터 말할게. 내가 날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거 맞지? 당연하죠. 제 돈 3억 원을 가로채고 투자 사기를 벌였잖아요. 기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야. 나는 내 돈을 훔치지 않았어. 무슨 소리예요? 진짜 위험한 놈이 따로 있었어. 정명호라는 자야. 내 배다른 동생이지. 인수는 기석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한다고 제가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믿어달라는 게 아니야. 사실을 말하는 거야. 기석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어요. 이걸 봐.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기석이 한 장을 꺼내 인수에게 보여줬어요. 고명수 어르신의 유언장이야. 인수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정식 유언장이었어요. 변호사 사무소 도장도 찍혀 있었습니다. 유언장을 읽어나가던 인수는 자신의 이름을 발견하고 놀랐어요. 장인수에게 모든 재산의 절반을 상속한다. 계속 읽어봐. 인수는 유언장을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 안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고명수가 자신을 친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장난하는 거예요? 장난이 아니야. 기석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너는 고명수 어르신의 친아들이야. 말도 안 돼요. 제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내 어머니가 널 숨긴 거야. 지켜주려고. 인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제가 그런 말을 믿어야 해요? 기석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봐. 그것은 오래된 출생신고서였어요. 거기에는 아버지란에 고명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란에는 인수 어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건 가짜일 거예요. 가짜가 아니야. 진짜 출생신고서야. 내 어머니가 너를 낳은 후 아버지 란을 빈칸으로 두고 신고했던 거고 나중에 고명수 어르신이 인지신고를 했던 거야.
인수는 서류를 들고 있는 손이 떨렸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거든요. 왜 어머니가 저를 숨겼다는 거예요? 고명수 어르신은 당시 큰 사업을 하고 계셨어. 하지만 위험한 일도 많았지. 특히 정명호 때문에 골치가 아팠거든. 그자가 어르신 재산을 노리고 있었어. 기석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내가 위험에 빠질까봐 걱정했어. 그래서 아예 고명수 어르신과의 관계를 숨기기로 했던 거야. 너를 지키기 위해서 말이야. 그럼 왜 10년 전에 제게 그런 일을 했어요? 그것도 정명호 짓이야. 내가 고명수 어르신과 내 관계를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챘거든. 그래서 날 이용해서 너를 망가뜨리려고 했어. 기석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정명호는 내가 고명수 어르신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미리 너를 제거하려고 했던 거야. 상속받을 사람이 적어야 자기가 더 많이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럼 당신은? 나는 그 계획을 막으려다가 오히려 이용당했어. 정명호가 내 이름으로 투자 사기를 벌였고 모든 책임을 내게 덮어씌웠지. 인수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10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증거가 있어요? 기석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봐. 정명호가 보낸 협박 편지야. 편지에는 기석이 진실을 말하면 인수와 인수 가족을 해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기석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사라지라는 명령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죽은 척한 거예요? 그래야 너를 살릴 수 있었어. 정명호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너를 그냥 놔뒀거든. 인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어요. 10년 동안 원망했던 기석이 사실은 자신을 지키려고 했다는 말인가요? 고명수 어르신은 마지막까지 너를 찾으셨어. 치매에 걸리셔도 내 이름만은 잊지 않으셨지. 기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너한테 이 모든 걸 전해주기 위해서야. 어르신의 마지막 부탁이었거든. 인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진 속의 어린 자신과 고명수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해 보였었는데 왜 기억나지 않을까요? 어머니는 이 모든 걸 알고 계셨나요? 물론이지. 어머니는 끝까지 너를 지키려고 하셨어. 고명수 어르신과 연락을 끊고 아예 다른 곳으로 이사까지 가면서 말이야. 기석이 인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미안해, 인수야.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용기가 없었어. 기석의 방을 나온 인수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10년 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고명수가 친아버지라는 말, 기석이 자신을 지키려 했다는 말, 모두 믿기 힘들었거든요. 인수는 집으로 향하는 길에 공원에 들렀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을 정리하려 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왜 진실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마지막까지 비밀로 간직하신 이유가 뭐였을까요? 정말 나를 지키려고 하신 건가? 인수는 중얼거리며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린 자신이 고명수의 무릎에 앉아 있는 그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왜 기억이 나지 않을까요? 분명히 함께 시간을 보냈을 텐데 왜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 걸까요? 어머니가 의도적으로 기억을 지우려고 하셨던 건 아닐까요? 아빠,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인수는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거기에는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2년 만에 보는 딸의 모습이었어요. 서연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말랐고 얼굴에는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거든요. 서연아. 인수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반가움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컸어요. 딸이 갑자기 나타난 이유를 알 수 없었거든요. 소문 들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소리 지르고 쫓겨나셨다면서요? 온 동네에 다 퍼졌더라고요. 인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 앞에서 부끄러웠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서연이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아빠는 뭐 하셨어요? 나랑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진 생각이나 해봤어요? 인수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서연의 말이 맞았어요. 지난 10년 동안 인수는 자신의 상처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가족이 어떻게 지내는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했거든요. 서연아, 아빠가 뭐요? 미안하다고 하실 거예요? 이제 와서?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보다는 분노에서 나오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알아요? 밤마다 우시면서 아빠 걱정하셨다는 거 알아요? 인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아내 정혜가 자신을 걱정했다는 말이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친구들이 아빠 이야기만 나오면 숨고 싶었어요. 사기꾼 딸이라고 놀림받을까봐 무서웠다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공원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서연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장례식장에서 소리나 지르고 정말 창피해요. 아직도 아빠 때문에 창피해 죽겠다고요. 인수는 딸의 말을 들으며 10년 전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사기꾼이라는 누명을 쓰게 됐을 때의 일들 말이에요. 서연이 학교에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 정혜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이제야 조금씩 알 것 같았어요. 서연아, 아빠도 어쩔 수 없었어. 그때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고요? 서연이 비웃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뭐였어요?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제대로 안 하시면서 어쩔 수 없었다고요? 인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딸의 말이 모두 맞았거든요. 자신은 가족을 버렸습니다. 상처받았다는 핑계로, 자존심이 상했다는 이유로 가족을 외면했어요. 엄마가 아프셨을 때도 몰랐죠? 서연의 말에 인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가 아팠다고? 작년에 수술하셨어요. 암이었거든요. 다행히 초기여서 완치됐지만 그때 아빠가 얼마나 필요했는지 알아요? 인수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내가 아팠는데 자신은 전혀 몰랐다니요. 그동안 정말 바보처럼 살았구나 싶었어요. 미안해, 서연아.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있어요? 서연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도 아빠가 그리웠어요. 정말 보고 싶었다고요. 하지만 아빠는 우리한테 관심도 없었잖아요. 인수는 딸을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었어요. 10년 동안 아버지 역할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를 할 수 있을까요? 서연아, 아빠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잘못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연이 인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또 사라지실 거예요? 또 우리 버리실 거예요? 인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기석에게서 들은 이야기들, 고명수가 친아버지라는 사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딸에게 무슨 약속을 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서연아. 아빠도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역시 그러실 줄 알았어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는 변하지 않으셨네요.
여전히 자기 생각만 하시고 계시잖아요. 서연이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인수는 급히 딸의 팔을 잡았어요. 서연아, 잠깐만. 뭐요? 아빠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건 알고 있지? 서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빠.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라고요. 서연이 인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다음에 또 엄마 아프시면 연락드릴게요. 그때도 안 오시겠지만요. 서연이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인수는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이 아팠어요. 딸의 말 하나하나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얼마나 나쁜 아버지였는지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진실을 알게 된 지금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요? 인수는 서연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겠다고 말이에요. 서연과 헤어진 후 집으로 돌아온 인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딸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리고 기석이 건넨 서류들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사실일까요? 혹시 기석이 새로운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인수는 다시 기석을 찾아갔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었거든요. 특히 정명호라는 인물에 대해서 말이에요. 기석은 인수가 올 줄 알았다는 듯 문을 열어줬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구나. 정명호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정말 그 사람이 모든 일의 배우인가요? 기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아. 정명호 이야기를 해줄게. 인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기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정명호는 내 아버지가 재혼하면서 생긴 동생이야. 하지만 우리는 한 번도 가족 같지 않았어. 그자는 어릴 때부터 남의 것을 탐내는 버릇이 있었거든. 고명수 어르신과는 어떤 관계였어요? 고명수 어르신이 정명호를 수양아들로 들였어. 그자가 고아원에 있을 때 어르신이 후원하다가 아예 입양한 거야. 하지만 그건 정명호에게는 기회였어. 어르신의 재산을 노릴 수 있는 기회 말이야. 기석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정명호는 어르신을 진짜 아버지로 생각한 적이 없어. 그냥 이용할 수단으로만 봤지. 그럼 10년 전 투자 사기도 전부 정명호가 계획한 거야. 기석이 책상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걸 봐. 정명호가 비밀리에 만든 투자회사 서류야.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정명호가 운영했어. 인수는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기석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서명은 달랐어요. 정명호가 내 서명을 위조한 거야. 그리고 투자자들에게는 내가 대표라고 했지. 왜 당신 이름을 사용했어요? 내가 고명수 어르신과 가까웠기 때문이야. 어르신의 신뢰를 받고 있었거든. 그 신뢰를 이용해서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거지. 기석이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명호가 내 정보를 조사한 자료야. 봉투 안에는 인수의 개인정보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관계, 재정 상황, 심지어 어머니의 과거까지 모든 것이 들어 있었어요. 언제부터 저를 조사했던 거예요? 아마 내가 20살 때부터일 거야. 정명호는 내가 고명수 어르신의 아들이라는 걸 일찍부터 알고 있었어. 인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다니요. 그럼 제게 투자 제안을 한 것도 의도적이었어. 정명호는 너를 망가뜨릴 기회를 노리고 있었거든. 내가 사업을 시작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접근한 거야. 기석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증거야. 그것은 정명호가 기석에게 보낸 협박 편지였습니다. 편지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장인수와 그 가족을 건드리지 않으려면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사라져라. 만약 거부한다면 장인수부터 시작해서 한 명씩 제거하겠다. 인수는 편지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정명호가 자신과 가족을 위협했다는 건가요? 이런 협박을 받았는데도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어요? 신고했어 봤자 소용없었어. 정명호는 고명수 어르신의 수양아들이었거든. 사회적 지위도 있었고 돈도 많았어. 반면에 나는 이미 사기꾼으로 낙인 찍힌 상태였지. 기석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척하는 게 최선이었어. 정명호가 날 죽었다고 생각하면 너와 내 가족은 안전할 테니까. 그럼 지금까지 10년 동안 숨어 살았어. 다른 이름으로, 다른 신분으로 말이야. 그러다가 고명수 어르신을 만났지. 인수는 궁금했습니다. 어르신은 당신이 누군지 아셨나요? 처음엔 몰랐어.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셨지. 어르신이 치매에 걸리시기 전에 말이야. 기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르신이 그때 말씀하셨어. 기석아, 인수를 찾아줘. 내가 죽기 전에 한 번만 보고 싶다고. 그래서 어르신을 돌보신 거예요? 그것도 있지만 내 속죄의 의미도 있었어. 비록 내가 직접적인 가해자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내 인생을 망쳤으니까. 기석이 인수를 바라봤습니다. 어르신은 마지막까지 너를 그리워하셨어. 치매가 심해져서 다른 건 다 잊으셔도 내 이름만은 기억하셨거든. 제가 어릴 때 기억도 하셨나요? 물론이지. 내가 어렸을 때 어르신과 함께 보낸 시간들을 자주 말씀하셨어. 공원에서 함께 놀았던 일, 동물원에 갔던 일, 내가 어르신 무릎에서 잠들었던 일들 말이야. 인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고명수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네요. 어르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알아? 기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인수야, 아빠가 미안하다.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셨어. 인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알지도 못했던 아버지가 자신을 그렇게 사랑했다니요. 그럼 지금 정명호는 어디 있어요? 아직 어르신 재산을 정리하고 있을 거야. 유언장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자기가 모든 걸 상속받을 줄 알고 있거든. 기석이 인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해, 인수야. 진실을 밝히고 정명호와 맞설 거냐,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살 거냐. 인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명호와 맞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닐 거였어요. 하지만 고명수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해야 할 일 같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유언장을 공개해야 해. 그럼 정명호도 내 존재를 알게 될 거야.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지. 유언장 공개일이 다가왔습니다. 기석과 함께 변호사 사무소로 향하던 인수는 긴장됐어요. 10년 만에 자신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는 순간이었거든요. 고명수의 친아들,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소에는 이미 몇 명이 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인수의 시선을 끈 사람이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저 사람이 정명호예요. 기석이 조용히 귓속말했습니다. 인수는 정명호를 자세히 봤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차가웠어요. 마치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명호도 인수를 봤습니다. 처음에는 누군지 모르는 듯 했지만 기석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기석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기석, 내가 여기 왜? 정명호가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오랜만이야, 명호야. 기석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어르신 유언장 공개일이라서 왔어. 유언장에 내가 왜 나와? 너는 아무 관계도 없잖아. 나는 관계없지. 하지만 이 사람은 달라. 기석이 인수를 가리켰습니다. 정명호가 인수를 다시 봤어요. 이번에는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데? 장인수야. 어르신의 친아들. 정명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그럴 리가 없어. 어르신한테는 자식이 없었다고. 있었어. 다만 숨겨져 있었을 뿐이지. 변호사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을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유언장 공개가 시작됐어요. 변호사는 고명수의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고명수는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첫째, 나의 친아들 장인수에게 전 재산의 절반을 상속합니다. 정명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잠깐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장인수가 어르신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출생신고서와 인지신고서가 있습니다. 모두 정식으로 처리된 서류입니다. 정명호는 서류를 받아보더니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어요. 이건 조작된 거예요. 말도 안 돼. 조작이 아닙니다. 모든 서류는 관공서에서 확인한 정식 문서입니다. 변호사가 계속 유언장을 읽었습니다. 둘째, 나의 수양아들 정명호에게는 전 재산의 4분의 1을 상속합니다. 셋째, 나머지 재산은 투자 피해자 구제 기금으로 사용합니다. 정명호는 완전히 분노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제가 어르신을 얼마나 정성껏 모셨는데. 정성껏 모셨다고요? 기석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언제 어르신을 정성껏 모셨어? 치매 걸리신 후에는 한 번도 안 봤잖아. 그건 바빠서. 바빠서? 어르신이 내 이름 부르시면서 그리워하셨는데? 정명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 낭독을 마치자 정명호는 서류를 바닥에 내던졌어요. 이건 인정할 수 없어요. 법정에서 싸울 거예요. 정명호가 화를 내며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인수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10년 전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다니요. 변호사 사무소를 나온 후 기석이 인수에게 말했습니다. 고명수 어르신 묘지에 가자. 할 이야기가 있어. 두 사람은 조용한 공동묘지로 향했습니다. 고명수의 묘지는 언덕 위에 있었어요. 소박한 비석이었지만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기석이 관리했던 것 같았어요. 묘지 앞에서 인수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아버지의 묘지였거든요. 어떤 기분인지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왜 이제야 말했어요? 인수가 기석에게 물었습니다. 진작 말씀해 주셨으면 어르신을 살아계실 때 볼 수 있었을 텐데. 미안했어. 기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용서받으려고 하는 말은 아니야. 하지만 너는 진실을 알아야 했어. 어르신의 마지막 부탁이었거든. 기석이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너한테 주라고 하셨어. 봉투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 있었어요. 예금 증서, 유언장 원본, 그리고 두꺼운 서류 뭉치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투자 피해자 구제 기금 관련 서류야. 어르신이 10년 동안 준비하신 거야. 인수는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놀랍게도 10년 전 투자 사기로 피해를 본 사람들의 명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각자의 피해 금액까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이걸 왜? 내가 당한 일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셨어. 자신의 수양아들이 저지른 일이니까. 그래서 피해자들을 도우려고 하셨던 거야. 기석이 예금 증서를 가리켰습니다. 이 돈은 너 혼자 쓰라고 있는 게 아니야. 그때 무너졌던 사람들, 너라면 그들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 거야. 인수는 예금 증서의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50억 원이었어요.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어르신이 평생 모으신 돈이야. 내가 올바르게 사용해 줄 거라고 믿으셨어. 인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고명수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어요. 정명호가 가만 있지 않을 텐데요. 그럴 거야. 하지만 이제는 내가 결정해야 해. 싸울 거냐 아니면 피할 거냐. 기석이 인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어르신은 내가 강한 사람이라고 믿으셨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셨거든. 인수는 고명수의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고명수라는 이름이 새겨진 단순한 비석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은 무겁게 느껴졌어요. 아버지. 인수가 처음으로 고명수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고명수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인수는 결심했습니다. 피해자들을 돕겠다고, 그리고 정명호와 맞서겠다고 말이에요. 고명수의 묘지에서 다짐을 한 인수는 기석과 함께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정명호의 과거 범죄를 입증하는 것이었어요. 기석이 가지고 있던 증거들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우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해야 해. 기석이 말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를 제출할 거야. 그리고 내 증언도 함께. 당신도 위험해질 텐데요. 상관없어. 이제는 숨어 살고 싶지 않아. 인수와 기석은 변호사와 함께 검찰청을 찾았습니다. 10년 전 투자 사기 사건을 재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기석의 상세한 증언과 함께 정명호가 보낸 협박 편지, 위조된 서류들, 투자금 유용 증거들을 모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10년 전 사건의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정명호는 급히 변호사를 고용했지만 증거들이 너무 확실했습니다. 한편 인수는 투자 피해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고명수가 남긴 명단을 보고 한 명씩 연락을 취했어요. 처음에는 사기꾼이라고 생각해서 만나주지 않으려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수가 직접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하자 모두 놀라워했어요. 정말 돈을 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60대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그 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네, 돌려드릴게요. 고명수 어르신의 유언이거든요. 인수는 한 명 한 명을 만나며 피해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고명수가 준비한 기금에서 피해 금액을 지급했어요. 어떤 사람은 울면서 감사 인사를 했고 어떤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장인수 씨가 사기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좋은 분이었네요. 아니에요. 제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고명수 어르신이 좋은 분이셨어요. 인수는 모든 피해자를 만나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총 20명의 피해자들에게 30억 원을 지급했어요. 고명수가 준비한 돈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언론의 관심을 끌게 됐어요. 10년 전 사기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진짜 피해자였던 인수가 오히려 다른 피해자들을 돕고 있다는 소식이 퍼진 거였습니다. 사기꾼으로 알려진 남자의 놀라운 진실, 10년 만에 밝혀진 투자 사기의 실체, 아버지의 유언을 실천하는 아들. 연일 신문과 방송에서 인수의 이야기가 보도됐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워했어요. 그동안 사기꾼으로 알려진 인수가 사실은 피해자였고, 이제는 다른 피해자들을 돕고 있다는 사실의 말이에요. 정명호는 결국 구속됐습니다. 증거들이 너무 확실해서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1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기석도 검찰에 자수했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가해자는 아니었지만 사건에 연루된 것은 사실이었거든요. 하지만 검찰은 기석의 협조와 증언을 인정해서 가벼운 처벌을 내렸습니다. 미안해, 인수야. 법정에서 기석이 마지막으로 인수에게 말했습니다.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인수는 기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덕분에 진실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도 이룰 수 있었고요. 언론 보도가 나간 후 인수에게는 많은 연락이 왔습니다. 예전에 인수를 오해했던 사람들의 사과 전화, 응원 메시지들이었어요. 하지만 인수가 가장 기다렸던 연락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연락이 왔어요. 아빠, 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리는 딸의 목소리에 인수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서연아, 뉴스 봤어요. 아빠가 그런 일을 하시는 줄 몰랐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아빠가 누굴 도와주는 모습,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나 봐요. 서연아, 아빠가 만날 수 있을까요? 이야기하고 싶어요. 인수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물론이지. 언제든지. 다음 날, 인수는 서연과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지난번과는 달리 서연의 표정이 부드러웠어요.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앉아요, 아빠. 서연이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어요. 미안해, 서연아. 지난번에 실망시켜서. 아니에요. 제가 너무 매정했어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도 힘드셨을 텐데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내 말이 맞았어. 아빠가 이기적이었어. 인수가 서연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 서연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의 손을 잡은 것이었어요. 아빠, 응? 자랑스러워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뉴스에서 아빠 이야기를 보는데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내 아빠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딸이 자신을 자랑스럽다고 말하다니 꿈에도 생각 못했던 일이었어요. 엄마도 아빠 이야기 많이 하세요. 엄마가? 네. 뉴스 보시면서 울고 계셨어요. 역시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야 라고 하시면서 인수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내도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었던 거네요. 서연아, 앞으로는 아빠가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될게. 약속하세요? 약속해. 서연이 아버지 팔에 기댔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아버지의 온기였어요. 인수도 딸을 꼭 안았습니다. 10년 동안 그리워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저녁 해가 지면서 공원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와 딸은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는 것처럼 말이에요. 몇 달 후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오후였습니다. 인수는 고명수의 묘지를 찾았어요. 손에는 국화꽃 한 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아버지를 찾아뵙는 것이 일상이 되었거든요. 묘비를 닦으며 인수는 지난 몇 달을 떠올렸습니다. 정명호는 10년형을 선고받았고 투자 피해자들은 모두 피해 금액을 돌려받았어요. 무엇보다 가족과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묘비 옆에는 작은 위패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검은 나무로 만든 소박한 위패였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최기석, 그대의 죗값은 속죄와 사랑으로 채워졌습니다. 기석은 한 달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복역 중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사망했어요. 마지막 면회에서 기석이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인수야, 이제야 마음이 편해진다. 어르신께도 면목이 서고
너한테도 할 말은 다 했고, 이제 됐어. 그때 기석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어요. 10년 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마침내 내려놓은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아빠, 뒤에서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꽃을 들고 뛰어오고 있었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눈빛이 반짝였고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서연이 고명수의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 아빠가 진짜 좋은 사람이 됐어요. 서연아. 인수는 딸의 밝은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몇 달 전 차갑던 시선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아, 그리고 엄마도 오신대요. 엄마가? 인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혜와는 전화로만 몇 번 이야기를 나눴을 뿐이었거든요. 얼마 후 정혜가 나타났습니다. 5년 만에 보는 아내의 모습에 인수의 가슴이 떨렸어요. 많이 야위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고생 많았어. 정혜의 첫마디에 인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원망이나 비난이 아닌 따뜻한 위로의 말이었거든요. 미안해, 정혜야. 정말,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다 지난 일이야. 정혜가 고명수의 묘비 앞에 깊이 절했습니다. 아버님, 인수 아내 정혜입니다. 인수가 정말 좋은 일 했어요. 자랑스러워요.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고명수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세 사람 모두 그 바람을 느꼈습니다. 우리 함께 저녁 먹을까? 정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서연이가 요리를 배웠다는데 한번 먹어보자. 인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괜찮아? 가족이잖아. 정혜의 미소에 인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비록 따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야. 서연의 집에서 오랜만에 세 사람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딸이 직접 만든 요리를 먹으며 10년 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였어요. 아빠, 진짜 자랑스러워요. 서연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뉴스에서 아빠 이야기 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고명수 어르신 덕분이야. 아니에요. 아빠가 선택한 거예요. 정혜가 인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망갈 수도 있었는데 끝까지 책임지셨잖아요. 밤이 깊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인수는 주머니에서 조의장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조의장이었어요. 기석을 위한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조의장에는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최기석님께 진실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용기 덕분에 저희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다음 날 인수는 다시 묘지를 찾았습니다. 고명수의 묘비와 기석의 위패 앞에 조의장을 정중히 놓았어요. 아버지, 기석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인수는 두 손을 모아 깊이 절했습니다. 덕분에 진짜 아버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남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람이 또 불어왔습니다. 나뭇잎들이 춤을 추며 떨어졌어요. 마치 두 사람이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인수는 조의장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할게요.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만 걸어갔어요. 새로운 인생을 향해서 말이에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아빠, 내일 엄마랑 같이 영화 보러 가요. 가족 나들이 어때요? 인수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 아빠가 팝콘 살게.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희망찬 빛이었어요. 인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과거의 상처는 아물었고 가족의 사랑도 되찾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어요. 고명수의 아들, 서연의 아버지, 정혜의 남편,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고마워요, 기석 아저씨. 인수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 멀리 묘지가 보였어요. 이제는 슬픔의 장소가 아니라 감사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기다리는 집을 향해서 말이에요.